그래서 단순히 이제 단위 입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도 이제 기초 정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상품명 뭐 핸들 하나 만들고요. 핸들 상품 코드는 뭐 핸들 뭐 규격이 있을 거고 제품 상태. 제품 상태에 보니까 견적 개발 양산 이렇게 그 입력 창을 이렇게 만들어 그 셀렉트 박스를 만들어 줬는데 이 셀렉트 박스는 이 어그리거트에 달려 있는 이 그 상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여기 매달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모델링 상에서 프로덕트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견적 개발 양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값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게 모델 레벨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이 모델 수준에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UI도 당연히 셀렉트 박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UI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UI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UI를 만들 때 꼭 화면에서 먼저 그린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화면을 분석해서 역으로 모델을 만들면 모델에서 UI는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예를 들면 이후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제너레이션 할 때 그 UI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할 때 모델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면 각 화면에 그 모델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약이나 규칙, 인베리언트 같은 것들을 꼭 화면에다가 각자 구현하지 마시고 이 모델 레벨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은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구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에 뭐 하나라도 우리가 직접 코딩한 게 없다는 거예요. UI와 백엔드까지 서로 이 도메인 드리븐 모델 자체가 그러한 규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화면이죠. 수주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자, 한번 등록 시도를 해볼까요? 자, 오류가 났죠. Fail Connect Refused. 제가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만 올렸어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하나만 올렸기 때문에 이쪽 화면은 이제 죽어 있죠. 이쪽 화면은 살아 있는데 이쪽 화면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해야 될 건 뭐 딴 게 아니라 여기 Sales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동을 시키러 가겠습니다. 여기 뭐 들어가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다 그냥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냥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이 세일즈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제 대략 좀 살펴보면 영업이라고 하는 이쪽 바운드 컨텍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이제 수주라고 하는 기본 게 있고요. 기본 어그리거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 수주를 등록, 수정, 삭제하는 게 있고 여기 CUD가 아닌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생산 완료. 자, CUD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디폴트 버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RESTful의 기본 동사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RESTful API에 포스트, 패치, 딜리트에 매핑 되겠죠. 이 세 개는. 그런데 여기 하나 마지막 생산 완료라고 하는 건 자, 생산 완료라고 하는 것을 COD에 매핑할 방법이 없어요. 그 기본 디폴트 HTTP 메서드에 매핑 못 시키기 때문에 얘는 extend above URI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겠죠. API 패스가 셀즈 오더에 ID 값이 들어고 어떤 오더인지 세팅을 하고 거기에 produce라고 동사 원형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풋으로 찌르면서 우리가 언제 생산된 건지를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입력받게끔 어트리뷰트까지 입력을 이렇게 받으면 그것에 대한 UI는 우리는 떻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냐. 자, API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어, 자, API는 방금 그것에 대한 API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put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 API도 생성과 동시에 API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API도 RESTful API는 뒷단에서 알아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찌를 텐데, 그죠? 자, UI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등록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주번호 1번, 수주 담당자. 네, 이것도 유저가 있으면은 뭐 검색해서 올 텐데, 수주 유형은 PO. 회사명, 여기에다가 뭐 U 치면 유엔진, 아까 필터링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스테이터스는 ready, 세일즈 아이템을 뭐 한 두세 개 넣을게요.
자, 여기 세일즈 아이템즈 해가지고 여러 개를 입력하는 그리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는 여기 모델에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렇게 일대다로 어그리거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 n이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세일즈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를 입력받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고 UI상에서는 그런 UI를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지금 핸들 말고는 등록한 게 없네요. 핸들 셋 다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한 건이 저장이 되는데 이거 선택을 딱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쭉 나오죠. 예. 핸들만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바퀴. 예. 제품 규격, 제품 상태. 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수주에 수주 번호 2. 추가. 그래서 100개, 200개. 그래서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저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클릭하고, 자, 밑에 거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선택과 동시에 마스터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존 UI가. 그래서 이것도 그 스타일대로 마스터 정보와 디테일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끔 지금 요구사항의 그 템플릿을 만든 겁니다. 템플릿을 만들 때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없이 이 모델 정보에서 대부분 추측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UI의 스타일만 디파인이 잘 된다면 이 모델링만으로 UI의 스타일은 대부분 추측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는 이 프로덕트 아이디만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여러 개가 입력되는데 여기는 프로덕트 아이디만 갖고 있잖아요. 아이디 롱 해가지고 실제 어, 데이터 구조도 보시면은 세일즈에 자, 모든 거는 도메인 패키지에 이제 클래스 이 도메인에 관련된 클래스들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일즈 오더라고 하는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세일즈 아이템이 매달려 있고 세일즈 아이템 하나를 열어보면 이때 엘리먼트 컬렉션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건 JPA 방식대로 우리가 저 모델을 제너레이션 해준 거고요. 그래서 세일즈 아이템을 열어보면 세일즈 아이템에는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아이디와 퀀터티만 들어있고요. 이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프로덕트에 대한 아이디만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 어떤 참조를 안 갖고 있어요. 프로덕트 네임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네임을 안 갖고 있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포인터입니다. 아이디에 대한 포인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여기 이걸 아이디를 뭐 1번, 2번 이렇게 보면 이게 이 키값 보고 어떻게 사용자가 모르잖아요. 이게 핸들인지 바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실제 그 프로덕트이라고 하는 이 상품 정보 쪽을 그 순간에 조회를 해서 키값을 던져가지고 여기서 레스트풀로 가져와서 여기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능이 나옵니까? 자,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이제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만 우리는 화면에서 노출된 것만 전환을 시킬 겁니다. 자,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뭐 웹페이지에서 뭐 맵 같은 거 보시잖아요. 맵을 예를 들면 서울시의 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의 전체 맵을 내가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화면에 뿌려지는 부분만 디테일하게 채워서 보는 겁니다. 뭐 전 세계 내가 맵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에 전 세계 지도가 다
벡터 그래픽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그린 다음에 내가 보는 뷰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면에서 보는 부분만 데이터를 그때 증분으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드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내가 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크게 API 호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 기초 정보, 기준 정보에 대한 것들은 다 앞부분에 RESTful API에 캐시를 걸기 때문에 이건 뭐 호출이 그렇게 많아도 큰 영향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많이 개발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CQRS로 가는 방법이 있죠. CQRS로 해서 한 번에 이 데이터들을 다 누적시켜 놓고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레포트에서 잠시 CQRS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수주 건 하나를 생산 완료를 한번 지어볼게요. 생산 완료라고 하는 버튼을, 이 건에 대해서 생산 완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산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한 건지 날짜를 좀 바꾸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생산 완료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렀더니 이 생산 완료라고 하는 이 커맨드, 하나의 액션을 위한 UI가 만들어졌죠. 이 UI도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입력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 커맨드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커맨드에, 이 생산 완료라고 하는 이 커맨드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만들어져야 되냐. 이 커맨드의 어트리뷰트에 프로덕션 데이트를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도대체 생산한 거냐라고 하는 입력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액션을 취할 때 그 순간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커맨드의 어트리뷰트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가 이제 프로듀스라고 하는 이 익스텐드 된 버블을 풋으로 호출을 하겠죠. 예. 그러면 그 UI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그렇게 생산 완료를 시키면 얘가 그게 생산 완료가 되는 것이죠.